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 오빠입니다. 코스피가 또 잘 나가다가 점점 힘이 빠지더니 막판에는 하락 반전까지 해버렸습니다. 무슨 악재가 있나 제가 찾아봤더니 뭐 특별한 악재는 없었고요. 미국 채권금리 상승으로 인한 불안감이 작용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 채권금리 상승 이슈는 이제는 단물이 빠질 대로 빠졌기 때문에 왠지 좀 갖다 붙인 느낌이 나고요. 결국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로 막판에 하락한 것 같습니다. 그나마 개인이 6,400억 정도를 순매수하면서 낙폭을 많이 줄이긴 했는데, 사실 개인의 힘만으로는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말까지만 해도 개인의 힘만으로 주가가 왕창 올랐었는데 이제는 양상이 조금 바뀌고 있죠. 이럴 때 연기금이 매수를 해주면 정말 좋겠는데 역시 오늘도 290억을 팔아치웠습니다. 어제와 거의 비슷한 패턴인 것 같은데 이제는 연기금에 제가 기대치를 아예 놔버렸기 때문에 뭐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 코스피와 흐름이 거의 똑같고요. 우선주는 아예 처음부터 흘러내렸습니다. 특히 우선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흐름이 너무 안 좋습니다. 네이버를 보면 한 6일치 정보가 좀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외국인과 기관이 6일 연속으로 완전히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자 기사를 또 보니까 최근 일주일 동안 국내 증시에서 기관이 가장 매도한 종목이 삼성전자 우선주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호재가 있어도 오르기는커녕 계속 빠지기만 하니까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는 투자자분들이 이제 나올 법도 합니다. 애초에 장기 투자할 마음이 없이 삼성전자는 안전하니까 그냥 적당히 먹고 빠지자. 아마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진작에 털고 나가셨을 겁니다. 요즘 장세를 보면 장기 투자자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습니다. 지금 거의 3달 가까이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더 얄미운 게 뭐냐면 호재는 또 매일 나온다는 겁니다. 차라리 호재라도 없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기대치를 낮출 수가 있는데 맨날 뭐 대형 호재다, 뭐 10만원 간다, 12만원 간다,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되고 뭐 당장이라도 뭐 12만원, 13만원 찍을 것 같은데 이제는 8만원 선 지키기도 버거워 보이는 게 사실이죠. 자, 그리고 오늘자 뉴스를 또 보니까 그다지 좋지 않은 소식이 또 있습니다.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이 9.2조로 지금 전망치가 나왔는데 이게 기대치보다는 좀 낮은 수치입니다. 삼성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10만원으로 유지를 하긴 했는데 뭐 이제는 더 이상 기대를 안 하실 것 같습니다. 뭐 예전부터 12만원 간다, 11만원 간다 이런 얘기 정말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8만원 초반까지 밀렸기 때문에 왠지 양치기 소년 같은 느낌이 들죠. 굉장히 얄밉고 어떻게 보면 입만 살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가 어려운 겁니다. 솔직히 이런 상황이 되면 좀 짜증 나거든요. 자,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 우량주는 이런 지루한 횡보장을 거치고 나면 항상 급등장이 나와줬습니다. 그 급등장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전에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요즘처럼 힘들 때는 과거 10년이나 20년 차트를 펼쳐보시고 삼성전자가 그동안 어떤 패턴으로 주가가 우상향 해왔는지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의 횡보장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충분히 답답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런 과정 없이 우리가 열매를 맺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농사도 1년 내내 고생하다가 가을에 추수를 하듯이 이 주식도 비슷합니다. 수확기는 굉장히 짧거든요. 그 짧은 순간을 맛보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기업 분석을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도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은 1분기에 반도체 가격이 올랐고요. 환율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S21이 조기 출시했죠. 이런 효과로 인해서 IM 사업부, 그러니까 IT와 모바일 사업부가 실적이 꽤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항상 효자 종목이었던 반도체에서 생각보다 실적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일단 오스틴 공장 정전이 돼서 6주 동안 거의 가동이 중단됐었고, 비메모리 실적이 생각보다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평택 2기가 가동되면서 팹 비용이 상승했는데, 이건 투자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일시적으로 뭐 실적이 안 좋을 뿐이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호재입니다. 그만큼 시설 투자를 많이 한 것이고 결국에는 그게 성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전분기에는 약 4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냈었는데 이번 1분기에는 3조 6천억의 영업이익이 나올 것 같습니다. 4천억 정도 줄은 거죠. 그리고 올해는 바이러스로 인한 보복 소비로 스마트폰이 약 3억 대 이상 팔릴 것이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변수가 하나 생겨버렸죠. 반도체 공급 부족이 너무 심각해서 이게 차량용 반도체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용 반도체에도 지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이없게도 반도체가 부족하니까 가격이 오르게 되고 스마트폰 제조사의 입장에서는 이익이 그만큼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반도체 부족 문제만 아니었다면 좀 IM 사업부 실적이 훨씬 더 좋게 나왔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상고하죠.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실적이 좋고 하반기에는 실적이 조금 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예상 판매 대수를 보면 1분기에 7,500만 대, 2분기에 7천만 대, 3, 4분기도 역시 7천만 대. 당초 예상했던 3억 대를 넘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그 밖에도 5G나 가전,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장 사업, 이 정도 사업이 있는데 기사에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실적이 너무 미미하다 보니까 주가를 좌우하기에는 임팩트가 굉장히 약하죠. 그래서 보통은 언급이 잘 되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반도체와 스마트폰 이렇게 두 가지 분야가 삼성전자를 좌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 결론은 올해 1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하회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